오늘은 8월에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몇 권 골라왔습니다. 한 권 한 권 같이 보실까요?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문학 도서는 이번에 새로 론칭된 문학과 지성사의 산문 시리즈입니다. 바로 요 문지 에크리 1차분인데요. 이렇게 4권 중에 3권은 하얀 바탕에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나왔고요.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이렇게 까만 책으로 나왔어요. 이 책은 이제 김혜순 시인의 여자 짐승 아시아학이라는 책이고요. 얼마 전에 그리핀 시문학상을 아시아 여성 시인으로서는 최초로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. 거기서 이미 이 책 제목에 2가지가 들어가 있네요. 여자와 아시아, 그리고 그 사이에 짐승이 놓여 있습니다. 여자 짐승 아시아학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아마 김혜순 시인의 시세계를 딱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. 여성으로서 산다는 것, 여성으로서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강렬하고 파워풀한 시들로 40년 동안 독자들에게 시를 선보이고 또 다양한 산문을 선보이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멋진 여행기이자 시쓰기에 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자 짐승 아시아학기로 책을 내셨어요. 이번에도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.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. 나는 시를 써오는 동안 왜 그토록 많은 쥐, 돼지, 새, 곰 등등과 유령, 여자로서 시 안에 기거했던가. 이것이 이 책의 첫 문장입니다. 그리고 이 문지 에크리 1차분 4권 중에 마지막은 김소연 시인의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입니다. 마음사전이나 시옷의 세계, 나를 뺀 세상의 전부처럼 김소연 시인의 산문집은 독자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죠. 이번에는 사랑을 테마로 이렇게 산문집을 엮으셨습니다. 그래서 김소연 시인이 말하는 사랑이란 어떤 세상일지,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일지 이 책에 담겨 있을 것 같고요.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. 사랑에 대한 산문을 쓰겠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하면 둘 중 하나는 표정을 찡그리거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응한다. 이 프롤로그의 제목은 사랑의 적들입니다. 이 근간 목록이 어마어마해요. 이재니, 이장욱, 나희덕, 정영문, 진은영, 신혜욱, 한유주, 정지돈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갖고 쭉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에세이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자면 짠! 김현수 작가님의 시절일기입니다. 시절일기라는 제목과 저는 이 책을 얼추 봤는데 이 안에 구성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완성도 높게 만들어진 책이에요. 이렇게 겉표지에는 이렇게 달이 차고 기우는 모습이 담긴 듯한 표지예요.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여기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굉장히 아름답고요. 그리고 또 달이 차고 기운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흐르고 시절이 흐르는 것을 상징을 하니까 제목과도 잘 어울리는 표지죠. 그 본문도 이렇게 별자리 모양을 연상시키는 꼭지 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 글이 언제 쓰여졌는지 그 시기를 밝혔어요. 아름다운 표지를 넘기고 들어서면 이 작가가 보낸 시절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함께 따라가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편집이 된 책입니다. 김현수 작가님이 다른 책에 대한 칼럼을 쓴 것들도 많이 들어있어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장바구니가 정말 많이 채워집니다. 읽고 싶은 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책 읽고 싶어지는 책이기도 한데요. 이 책의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. 불교 경전 로히따사경에는 하늘을 나는 신통력을 가진 선인 로히따사가 나온다. 이렇게 시작하는 책입니다. 이 프롤로그의 제목은 내가 쓴 글, 저절로 쓰여진 글입니다. 다음 책은 소설가가 아니라 시인이 쓴 에세이입니다. 여기 지금 시리즈명이 적혀 있는데 알마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는 활자에 잠긴 시라는 시리즈입니다. 이번에 이제 5번째 권이 나왔고 제목은 당신은 나를 열어 바닥까지 휘젓고. 엄청 멋진 제목이죠. 이 시리즈는 특이한 게 시인들이 쓰는 시리즈이고 시인이 자신이 좋아하는
특별한 예술가 한 명을 정해서 그 예술가가 자신에게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지, 그 예술가의 작품을 시인인 나는 어떻게 언어화하는지 그것들을 담는 산문집이에요. 이번에는 안희연 시인이 피나바우시에 대해서 썼고요. 윤예지 화가께서 중간중간 그림을 그린 것들도 같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. 그림과 산문과 시를 같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산문집이에요. 내가 좋아하는 시인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예술가를 알 수 있고, 그 예술가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또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고, 피나바우시는 특히 올해가 타계한 지 10주기가 되는 해예요. 그래서 피크닉이라는 전시 공간에서는 그 피나바우시의 무용의 무대를 디자인했던 무대 디자이너의 작품을 또 전시를 하기도 했는데, 피나바우시를 안희연 시인은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. 첫 문장을 잠깐 볼까요?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.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. 한 손으로 들기도 무겁네요. 문학평론가 황현산 선생님이 작년 8월 8일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, 이제 곧 1주기가 다가오는데요. 그래서 그 1주기에 맞춰서 두툼한 책 2권이 나왔습니다. 이 책은 황현산 선생님 2번째 평론집이에요. 근데 그것을 이번에 다시 단장을 해서 새로 개정판이 나온 거고요. 그리고 이 앞에 책은 신간입니다.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라는 제목의 신간이고, 여기에 적혀 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황현산 선생님의 트위터 내용을 묶은 책이에요. 그래서 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트위터에 쓰신 내용과 일자 시간까지 다 적혀 있어요.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선생님 트위터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린 페이지도 있어서 굉장히 공들여 만든 책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. 밤이 선생이다랑 황현산의 사소한 부탁을 냈던 난다 출판사에서 역시 냈습니다. 그리고 그 2권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팀 아이텔의 그림으로 이렇게 멋진 표지를 했고요. 이것도 첫 문장을 한번 볼까요? 본문의 첫 페이지는 이렇게 트위터 모양을 딴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, 2014년 11월 27일에 황현산 선생님이 올린 트윗입니다. 트위터를 시작한 거는 11월 8일이었는데 이제 그 달의 말쯤 올린 트윗입니다. 잘못된 말을 지적하여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법 공부는 꼰대질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이나 남의 말이나 말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. 트위터 그 140자에 쓴 것들을 모은다고 무슨 책이 되지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황현산 선생님의 트윗은 워낙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하고 좋아하셨었기도 하고, 그 짧은 140자 안에 아포리즘 같은 문장들도, 아름다운 문장들도 많고, 아니면은 뭐 비상식적인 것들에 대한 일침, 뭐 비판 이런 것도 많고, 그래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, 우리가 그 당시에 무엇에 열광했는지,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등등을 굉장히 그 타임라인별로 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, 단순히 한 개인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쭉 따라 읽는 것으로서 당시의 시대상을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아카이빙의 의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번 달에 비문학 도서도 2권을 가지고 왔어요. 하나는 이 책입니다. 감정은 어떻게 전염되는가. 이게 이제 띠지도 있는데 띠지에 이렇게 써여 있어요. 미국판 스카이캐슬. 남들이 보기에는 결핍이나 뭐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명문고 고등학생들이 어느 날 연쇄적으로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. 한 명이 기차 선로에 뛰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연쇄적으로 학생들이 자살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들 사이에는 어떤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, 뭐 공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거나, 뭐 여러 여건이 비슷했다거나, 어찌됐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연쇄적으로 자살을 함직한 눈에 보이는 명백한 이유는 없었던 상황인 거죠. 여자가 마침 그 실리콘밸리에 살게 되었는데
그 사건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자살 사건이 발생했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이것이 일종의 사회 전염 현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. 전염병이 돌 때 바이러스에 누군가 감염되고 그것에 전염이 되잖아요.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유해한 인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전염이 된다는 거죠. 연쇄 자살 사건만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앞부분에는 폭식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, 폭식증이라는 것이 질병으로 명명화되고 그것이 뭐 대중매체를 통해서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폭식증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죠. 대중매체에서는 폭식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오히려 그 폭식증 환자가 급증하는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, 역시 사회 전염 현상과 관계가 있다. 예전에 그 리처드 도킨스가 이런 사회적인 전염을 밈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, 이제 그것과 어느 정도 유사하면서 또 조금 다른 방향의 내용을 이 책은 담고 있고요.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서 아마 앞으로도 끝까지 이 책은 다